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책 35페이지입니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게 수열로 따지면 수열에서도 우리가 SN과 AN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았니? 그죠? n번째 항까지 합과 n번째 항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어떤 일반항의 극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텐데 먼저 참고, 이 부분은 우리 특별히 증명 같은 건 하지 않아. 증명 같은 건 하지 않고 제가 주의하실 점이랑 같이 적어 드릴게. 만약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이 알파잖아. 알파면 AN 플러스 1이든 AN 플러스 2든 AEN이든 다 알파로 수렴합니다. 자, 증명이 없어. 직관적인 수준에서 보면 n이 한없이 커지는데 일반항이 알파에 가까워지면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고 다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극한이 얼마죠? n이 한없이 커지면 극한값은 1입니다. 그죠? 근데 an 플러스 1, n자리 n 플러스 1 집어넣어도 여전히 이 극한값도 1이 될 테고 AEN 여전히 이 극한값도 1이 되겠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자,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잠깐 왼쪽 편에 나와 있기도 한데 꼭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 주의.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의 경우 EN번째 AEN의 극한이 알파다라고 해서 이런 명제가 나왔잖아. 거짓이야. EN번째 항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n번째 항도 수렴하는 건 거짓입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앞에서 발레할 때 이런 수열 많이 생각을 해봤죠.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이다. 그럼 EN번째 항이면 짝수번째 항이지. 짝수번째 항은 1에 수렴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전체 수열은 01, 01이 반복되니까 진동, 즉 발산이지. 그러니까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다시. 수열 AN의 극한값이 알파면 AN 플러스 1이든 N 플러스 2든 EN이든 3A이든 다 알파야. 근데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EN이나 3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 수열 전체 일반항이 알파로 수렴하는 건 이런 발레가 있으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물론 EN이 알파인데 N도 알파인 경우도 있긴 하겠지. 근데 수학에서 참거짓 할 때는 무조건 참이어야 참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거짓이 되는 예시가 있으면 거짓입니다. 그죠? 자,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첫 번째 증명은 아주 심플해요. 일단은 수렴을 해야 돼. 주어진 급수의 합이 S다라고 하면 급수는 일단 수렴해야 됩니다. 그죠? 수렴하면 이 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걸어볼게. 리미트 AN도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부분합의 극한이 S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얘도 S에 가까워지겠고 얘도 S에 가까워지니까 0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급수의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급수가 수렴. 짧게 써드릴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항상 0입니다. 오케이? 되죠?
그럼 우리가 2학년 때 명제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죠? 2학년 때니? 2학년 때가 아니죠? 헷갈린다. 1학년 때 배웠지? 명제.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라는 단원에서 본래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항상 참이지? 대우가 항상 참이지. 이놈의 대우를 써볼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이지. 그죠? 자,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럼?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한데,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구했는데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면 급수는 구할 필요도 없이 뭐란 얘기야? 발산이야. 맞죠? 발산이라는 거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증명으로도 시험에 나와요. 자, 이건 대우고요. 그럼 이거의 역을 써볼게. 역은 가정과 결론 자리 바꾼 거지. 그럼 역도 참인지 한번 봅시다. 리미트 an의 극한값이 0이면 이건 내가 증명한 명제의 역이 되겠죠. 이게 역이지. 이놈의 역이죠. 맞아? 가정결론 바뀌었으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면 그 급수의 합은 반드시 수렴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an이 n분의 1이잖아. n분의 1이면 n이 한없이 커지면 0에 수렴하는 건 맞지. 근데 내가 n분의 1을 막 더한다. 죽을 때까지 더한다. 그러면 이건 쓰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얼핏 이거 수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잘 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2개, 4개씩 이렇게 묶어볼게.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얘랑 4분의 1 두 번 더한 거랑 뭐가 더 크지? 위에 게 더 크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더한 거보다 이게 무조건 작은 거 맞지? 이거보다 얘가 큽니다. 그죠? 그럼 나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걸 다 더한 거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더했을 때 이거보다 이게 확실히 큰 거 맞지? 맞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 얘보다 얘가 큰 거 맞아. 왜? 3분의 1보다 4분의 1 더 작잖아. 얘네보다 다 8분의 1 더 작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 몇? 2분의 1. 8분의 1 4번 더하면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 합은 뭐보다 클 수밖에 없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얘보다 무조건 크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다시 뒤에 8개 묶어내면 또 2분의 1일 거야. 얘보다 확실히 얘가 큰데 이거 자체가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1에다 2분의 1 계속 갖다 더하면 발산이잖아.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당연히 얘도 수렴하지 않겠지. 맞아? 이해되죠? 지금 제가 뭘 쓴 거냐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인데 급수를 구해봤을 때 수렴하지 않는 발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뭐 국제고 막 이런 데서 가끔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수렴이에요. 언제 K가 2 이상이면 예를 들면 n제곱분의 1, n세제곱분의 1, n4제곱분의 1은 죽을 때까지 더하면 다 수렴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n분의 1만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렴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다 소개가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 책에 보면 35페이지 개념 체크 바로 위에 있죠. 그걸 제가 지금 풀어서 써드린 거고 이해 잘 하셔야 돼. 자, 너무 중요해서 다시 지금 처음에 제가 증명을 한 게 결국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무조건 0. 그죠?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고 이놈의 대우명제. 그럼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돼? 근데 하나 또 알아본 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지. 아이고 복잡해. 여기까지 돼? 자, 일단 개념은 이것이고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내 마우스 어디 갔니? 자, 필수 예제 3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많이도 썼네.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순서가 먼저 수렴 발산을 지금 조사하라 문제거든.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그럼 1순위 순서는 뭐냐? 첫 번째는 이 순서 잘 보셔야 돼. 얘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얘를 확인했는데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했는데 0이 아니면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발산이야. 방금 했잖아?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바로 발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근데 0이면 어떻게 해요? 0이면 무조건 수렴하나요? 자, 리미트 AN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한다고? 수렴하지 않는 예시 보여드렸지. 0이면 급수를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 근데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아니 계산이 되니까 고교수학에 계산하라고 나왔겠지. 이 과정을 헷갈리지.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판정을 해달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먼저 일반항을 봐야 돼. 일반항을 봐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근데 0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 직접 계산해달라고. 자, 됐나요? 얘를 볼게. 이게 일반항이죠 지금. 시그마 안에 있는 애. 얘가 수렴하니 근데? 아이고, 이 정도는 우리 그냥 이렇게 구해야지. 앞에 수열의 극한에서 다 했잖아. 아마 책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유리화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까? 아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려면 앞에 있는 식이, 뒤에 있는 식이 차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차수가 같아? 같네. 루트 n.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는 루트 2고 얘는 루트 n이잖아. 자, n이 한없이 커지면 상수 같은 거 의미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심플하게. 이게 수렴을 해? 앞에 게 훨씬 빨리 증가하는데 그냥 발산이지. 맞아요? 그럼 일반항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n이 한없이 커지면 일반항이 계속 커지는데 이걸 다 더한 게 수렴할 리가 있어? 없지. 다 더한 합도 당연히 발산이겠지. 됐어요? 저는 책에 있는 풀이는 아주 정석적인 풀이고 조금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필수 예제 4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시험범위잖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오면 저 강사 그만둘게.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내가 강사를 그만둔다고 여러분들이 이득 보는 건 없네. 이 문제가 안 나오면 내가 10만 원씩 줄게. 자, 급수. 다음이 수렴할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주세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지. 급수가 수렴함. 이거 통째로가 일반항입니다. 지금 시그마 안에 걸려있는 애가 일반항이잖아. 급수가 수렴하면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이걸 이제 이해하셨으면 받아들이셔야 돼.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그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은 언제나 0입니다. 얘가 0이란 얘기죠. 아이고, 개쉽네. 그럼 리미트 AN은 뭐 나와야 돼? 뒤에 게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2분의 1 나와야겠지. 아주 심플합니다. 됐죠? 이게 심플하긴 한데 제가 하나 정도 더 볼게. 문제에서
분명히 헷갈리실 것 같아. 자, 다음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급수의 합이 2020이다. 이거 페이크야. 급수의 합이 2020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급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죠. 수렴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너무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뭘 주의하셔야 되냐? 괄호가 쳐져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가 항이에요. 이게 이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러니까 바보같이 A1이 첫째 항, A2가 둘째 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급수의 합이 주어졌는데 괄호가 쳐져 있잖아. 제가 교대급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항입니다. 자, 그럼 편의상 귀찮잖아. 귀찮으면 뭐해? 시원하지. B2, B3, BN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BN은 여기 n번째 항이 주어졌죠. n분의 AN 빼기 3. 자, 그럼 제가 이 급수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부터 무수히 많은 이놈을 다 더해주세요. 더했더니 뭐가 나온대? 왜인지 모르겠는데 2020이 나온대. 그죠? 2020이 나온대. 왜 나오는지 난 모르지. 알 필요도 없고. 아무튼 급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하면 시그마 안에 걸려있는 이놈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뭘까? n분의 an의 극한값이 3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죠. n분의 an의 극한값. 자,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1단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an의 극한값이 아니라 n분의 an의 극한값이 3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또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 an이 3n인가 보네. 물론 an에다 3n을 집어넣고 풀어도 답은 나와요. 서술형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 왜? an이 3n이어도 3이지만 3n 플러스 1이어도 3이고 3n 플러스 2여도 3이고 an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수학하시면 안 되고 이 식 그대로 이용해서 얘를 풀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이 구하는 식에서 n분의 an 모양이 나와야 되지. 변형하는 거예요, 식을. 분모 분자 뭘로 나눌까? 분모 분자 뭘로 나눠? n의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되죠. 이거 n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4. 이거 n의 세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왜? 그래야 n분의 an이 나오지. 수렴하니까 3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27. 27.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게 가장 이쁜 풀이 방법이 되겠네요. 그럼 뭐 마이너스 23분의 30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됐죠? 되셨을 것 같아. 안 됐나? 됐겠지. 제가 이 부분은 근데 좀 생략을 했는데 자,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우리 앞에서 수원할 때 시그마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자, 앞에 곱으로 연결된 상수 뭐 할 수 있다고?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덧셈이나 뺄셈 돼 있는 거 분리해 쓸 수 있지. 실수배나 합차는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지. 근데 이건 될까? 설마 이런 분 없겠지.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성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이게 왜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AK, BK에 뭐 K, 뭐 3K 아무거나 집어넣고 해보세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없죠. 되는 건 해보니까 되니까 되는 겁니다. 합차나 실수배는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고 급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더라. 단 유의하실 점은 딱 하나예요. 이 성질들은 극한이랑 똑같은데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AN 급수의 합을 알파, BN 급수의 합을 베타라고 할게. 그럼 얘는 덧셈 쪼개 쓸 수 있고 2 앞으로 5 앞으로 빼서 쓸 수 있지.
그럼 얘만 한번 써볼게. 쪼개 써도 좋대. 수렴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걸 알파라고 두고 베타라고 뒀잖아. 그럼 첫 번째 식은 2알파 플러스 5베타가 1입니다. 라고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좀 빨리 해볼까요? 4알파 플러스 3베타 9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제가 쉬우니까 조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그냥 둘이 모아보면 돼? 연립하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구하시면 되지.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니까 자, 뭐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합답형. 사실 합답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시험 대비를 할 때 펀해자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고 여기선 큰 그림만 볼게. 참고로 수능에는 현재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확실히 안 나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 예년도에 나온 적은 있어요. 한참 옛날이지만 일단은 알고는 있읍시다. 두 수열 A, Bn에 대하여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첫 번째는 둘 다 수렴하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 알파, 이게 베타, 뭐 이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직접 증명이래. 직접 증명. 자, 이게 뭐 어떻게 직접 증명해요? 잘 봐. 둘 다 수렴한다며. 그럼 성질 한번 써봅시다. 얘에서 얘를 빼도 되지. 그냥 빼볼게. 빼면 내가 각각 알파 베타라고 뒀잖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시그마 한 방에 쓸 수 있죠. 자, 그럼 얘에서 얘 빼면 AN 날라가고 마이너스 BN이지. 맞아? 정확하게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9 앞으로 빼고 이쪽이 가져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수렴하는 거 맞지? 어느 경우에도. 자, 그럼 첫 번째는 직접 증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좀 특이하네. 둘 다 발산하면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은 0이 아니다. 0이 아닐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합답형에서는 직접 증명이 가능한가? 직접 증명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성질 같은 거 이용하는 거야. 둘 다 수렴할 때, 기억처럼. 근데 둘 다 발산할 때에 관한 성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하셔야 되고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보통 제일 쉬운 발레들이 이런 거죠. 자, 이거 수열 맞잖아. 규칙 있으니까. 근데 얘는 첫 번째 한끼리 더하든 두 번째 한끼리 더하든 세 번째 한끼리 더하든 모든 일반항의 극한값의 합은 일반항의 합의 극한값은 0이지. 0인데 각각 급수가 수렴해 안 해? 안 하지. 맞죠? 그러니까 두 급수가 모두 발산하는데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나오는 수열을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공부할 때 뭐 방향성을 잡아드리면 이게 왜 수능에 예전에 나오다 요즘 안 나오냐? 이거 거짓임을 직접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여기? 나도 어려운데? 없을 거야. 발레를 찾아야만 하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지. 따라서 이 근래의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은 뭘 원하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린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발레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그냥 계산에서의 문제 푸는데 팁이야. 진동하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보통 진동하는 수열을 가지고 발레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자, 디귿.
급수 an 곱하기 bn의 급수가 수렴하고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다. 0이 아니래. 어이구. 그럼 리미트 bn의 극한값은 무조건 0이냐? 자, 이것도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 이런 거 생각을 해봐. 비슷하게 진동하는 애 0, 1, 0, 1, 0, 1 얘는 1, 0, 1, 0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모든 항을 다 곱해봤자 다 0이죠.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모든 항이 다 0입니다. 그죠? 모든 항이 다 0이니까 이거 냅다 더해봤자 수렴하는 거 맞지? 수렴을 하는데 an의 극한값이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극한값이 없잖아. 근데 그러면 bn이 0이니 bn도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제가 하나라도 찾을 수가 있죠. 틀렸지. 수학적으로 뭐 엄밀한 면에서 이쁜 문제는 아니지. 근데 뭐 어떻게 공부해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